투자자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방법 DM입니다.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8분입니다. 우리 1, 2부 매거진이 있는데 1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480선 부근에 와서 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상승 기조는 유지하되 유리한 상황,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꼭 명심하자. 그 다음 코스닥입니다. 850에서 810선 정도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는 게임, 로봇, 리오프닝, 저출산, 챗봇, 메타버스 재건 등 여전히 개인들이 매매할 테마는 계속 숨을 죽이고 순환매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하기에 충분한 분위기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일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G7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었죠.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DM만 잘 들어도 굳이 리딩이나 종목 추천 듣지 않더라도 돈 되는 정보가 여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사시고요, 어떤 종목을 사시면 되며 얼마에 사시면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들 평생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노예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노예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주식 투자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작년 9월 30일부터 전일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그 누적 순매수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원래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동향이 반도체 테마가 뜨기 전까지 13조였는데 반도체 쪽으로 6조 가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가 매도가 이어지고 있네 라고 한다면 증시의 하락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볼 게 없어서 그냥 중국 한생을 한번 봤는데요. 야, 중국 쪽이 괜찮구나. 여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에서 3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한 2, 3년 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살려면, 우리나라가 살아나려면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혼자 살짝 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의 작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에 곱하기 10배 또는 100배 짜리 테마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테마입니다.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의 작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에 10배 또는 100배짜리 테마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테마입니다. 아니, 저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비전 프로가 왜 나오죠? 신규주가 왜 나오죠? 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저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신규주가 왜 나옵니까? 정답! 강부자님 북한입니다. 북한. 그렇죠. 백곰씨님 북한하고 통일. 여러분 제 말의 질문의 요지를 잘 살펴보세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의 작용을 보셨을 겁니다 라고 힌트를 던졌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재건에 대한 힌트를 던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다라고 또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왜 해지? 재건? 어떤 재건? 북한 재건. 네? 트럼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뭐 우리 평화공원 조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유라시아 철도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북한 통신망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러니까 북한은 다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네. 일단 이걸 해야 됩니다. 전기, 네? 수도, 네? 교통망, 통신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은요, 이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으로 인해서 성장을 할 때 연 막 15%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전 북한은 그것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가장 큰 수혜를 누가 입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이에요. 네. 북한에는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 자원이 있죠. 한국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보지 못할 그런 엄청난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하고 통일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이야기지. 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죠.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껏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주가의 대폭등을 보게 될 겁니다. 대폭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철도, 뭐 아스팔트, 건설, 통신 이런 정말 기본적인 거 있죠. 전 이런 거 10배, 100배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놓으면 상한가 뭐 5방, 10방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껏 여러분이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테마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정은이 바이든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해요. 트럼프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었을 때 제발 트럼프 한 번 더 재선되라 제발 재선되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되라 제발. 그래서 북한하고 종식 선언만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 둘 다 반대로 됐어요. 네. 바이든 민주당이 됐고요. 우리나라 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의 그림을 한 번만 더 내보면 안 되겠니?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다. 라는 이야기를, 요 생각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이야기는 쓰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둔 시점 어제 G7에 대한 힌트를 드렸었죠. G7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데 어제 어마어마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줬었고요. G7에서 다루니 이제 진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기대감이 수급으로 작용을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또는 종식에 대한 선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테마가 올 것이다. 자연광경 뭐가 있어요? 얘도 그거 있습니다. 평화통일 DMZ 공원조성. 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장마 관련한 테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얘가 테마가 많아요. 네, 맞아요. 모듈러. 어제 한 어디죠? 기관 내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듈러 주택 관련한 종목들이 다 갔습니다 어제. 네. 우리 기억나시죠? 자연과 환경, 우리 DM 초창기 요때죠. 이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런 거 사서 놔두면 그냥 알아서 가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때 DM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알아서 가죠? 알아서 가죠? 알아서 가죠? 자, 윤 대통령 베트남 순방 예정, 방산 수출 기대감.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사 보면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 파리에서 PT, 베트남에선 경제외교 총력전을 펼친다.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K 콘텐츠에 힘을 부각해서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는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K 콘텐츠를 수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걸 정책으로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 테마가 어떤 식으로든 향후에 만들어지겠네, 윤석열 정권 내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K 콘텐츠 이거 잘 종목들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승인 소식이라는 걸 보면서 로봇 테마가 뜨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정을 기피한 로봇 테마를 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 저는 제 주변 분들에게는 다 이야기 이미 해놨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로봇 테마 보세요, 어떤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주변 분들에게 지난주부터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 미국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다. 이게 이제 가뭄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곡물, 사료, 먹거리 이런 거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겠다 보시면 되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저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3부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끝이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차트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2부에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